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텝입니다. 마주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는 두 분이죠. 김미철 해설위원, 김유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연패 끊기와 동시에 선두 지키기에 나섭니다. 오늘 관건 체력 회복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함께 해보시죠. 조절이 너무 잘 돼요. 계속해서 정지훈을 겨냥 블로킹 득점까지 이러면 순식간에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공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왼쪽 공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IBK 기업은행 김학영의 서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엔 짧게 위파위 이다연 속공. 기업은행을 만날 때는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통하거든요. 예, 경기 네. 초반부터 끌려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박미경의 서브. 자, 이번에 리시브사로 올라왔습니다. 양효진 오픈. 수비 좋아요. 이것을 아베크로비가 넘겼고 김연경 오른쪽 밀어넣기로 모마 성공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모마. 미들 브로킹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속공 1, 2위가 다 있고 블로킹까지 있어요. 아베크로비의 공격이 나갔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베크롬비 선수가 좀 결정을 내줘야겠는 상황이죠. 자, 김학영. 자, 표승주 밀어넣기로 김학영 수비가 됐습니다. 언더 토스. 모마 위어 블로킹. 표승주 직선 나갔죠. 범실입니다.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아베크롬비는 이번 시즌 득점 3위, 공격 종합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표승주가 받았습니다. 김학영, 아베크롬비 블로킹 득점. 양효진입니다. 일이 아베크롬비 선수한테 가고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좋은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전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위파위의 서브 표승주가 받았습니다. 속공으로 오마 다시 수비 실패죠. 예. 네. 그런 리더십. 그래서 오늘 김철 감독의 작전 시간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시간차. 미리 보고 누구다고 우리 어디 가서 하려고 해놨잖아. 네. 그러면 상대 공격수가 누구 있으면 그 자리 가서 딱 가서 앉아 기다려야지. 고민지의 연속 서브 이번엔 받았습니다. 2단 연결 황민경 수비가 됐어요. 자, 바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전열 재정비 백터스 아베크롬 연타 블로킹. 20대 16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베크롬비 선수한테 올라간 공이 때릴 수 있는 공은 아니었고요. 좀 발휘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아베크롬비 막혔고 다시 한번 직접 황민경이. 한유미 해설위원이 경기 전에 양팀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활약 여부가 오늘 승리를 좌우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1세트가 그런 양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컨디션 여부가 좋은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잠시 전에 있었던 9번 자리의 득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밀어넣기 김학영 왼쪽 표승주 밀어넣기 플라잉 비그 그리고 모마 뒤쪽 김채원이 잡았습니다. 표승주 수비 다시 좋아요. 밀어주는 수비. 이번에는 모마 높이 들어서 세트 포인트 24대 18. 김정아의 서브 짧게 떨어집니다. 모마 받았습니다. 김정아가 받고 시석공 표승주. 자, 이번에 끝낼 수 있을지 현대건설. 모마의 스파이크 1세트를 끝냅니다. 25대 19. 네, 맞습니다. 황민경 강한 서브. 김다인 양효진 언더 토스. 육서영 뒤쪽에서 정지훈이 받았고 못 맞지 토스 않았는데. 범실이었는데. 네. 자,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기업은행이 위파위의 서브. 아베크롬이 이번엔 강하게 유효 블로킹. 중앙에서 양효진 다시 넘어왔습니다. 맞죠? 오른쪽 정지훈. 김채원이 밀어줬고 아베크롬비. 아하, 이게 유효 블로킹이 되지 않았어요. 정지훈. 양효진 막혔습니다. 다시 정지훈. 이게 수비 수비가 견뎠고요. 됐어요. 높이 올렸습니다. 김연경. 오른쪽 오마 막혔고 어택 카바.
정지훈 다시 막혔습니다. 좋아요. IBK 경우에 블로킹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번 유효 블로킹 어디로? 아쉽네요. 네. 자 겹쳤고 정지훈입니다. 밀어넣기 아베크롬비. 황민경 왼쪽 육서영 포인트 동점 스파이크. 좌절을 했다가 다시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베크롬비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살짝 좀 긴장을 했었죠. 자 지금도 리시브 많이 흔들렸어요. 어려워요. 됐습니다. 자 이러면 역전입니다. 기업은행. 네. 라인에 붙여주는 서브였습니다. 아베크롬비 블로킹. 이 세트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다현 선수가 오늘 정지훈을 겨냥. 약간 흔들렸던 리시브 정지훈 유효 블로킹. 오른쪽에서 최정민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요. 아베크롬비 차차우예요. 오마의 서브 이동 최정민. 자, 최정민 선수의 이런 득점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아주 좋았던 경기력. 자 겹쳤어요. 김희신. 이게 수비가 됐습니다. 아베크롬비. 황민경 어떻게 됐나요? 나갔습니다. 나갔나요? 자, 이게 네트를 맞고 굴절되면서 공의 꼬리가 약간 이 직선에 대한 수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다현의 득점입니다. 18대 18 황민경의 서브. 자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자, 이루어졌는데 바운드 잘 됐고요.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됐습니다. 육서영 성공입니다. 19대 18 김다인의 서브 라인에 붙여주는 서브였습니다. 그리고 육서영 뒤쪽에서 고민스가 잘 받았고 모마. 자, 수비 수비가 좋아요. 됐습니다. 육서영 블로킹. 자, 어택 커버 되죠. 다시 아베크롬비 블로킹. 모마의 득점. 왼손 블로킹. 김다인의 서브. 아베크롬비 이번에도 수비가 따라갔네요. 됐어요. 자 붙었는데 잘 넘겼습니다. 언더토스 육서영 성공. 자, 육세훈 선수한테 올라갈 때마다 양효진 선수 블로킹을 뺐단 말이에요. 예. 김다인 양효진 수비가 얻었네요. 됐어요. 김희진 그리고 황민경 육서영 모마 수비 이영으로 좋아요. 자 그리고 육서영입니다. 이번에 빼죠. 둘 다 뺐어요 이번에. 빼죠. 당연하죠. 이번에 위파이까지 뺐었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자 높이 올렸고 2점 차로 만들 수 있을지 현대건설. 모마 어택 커버. 다시 모마 블록아웃. 자 이렇게 해서 2점 차가 됩니다. 멀리 있는 쪽에 속공을 띄워놔야 되는 거예요. 비속공.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손이 여기서, 건드려진 거죠. 자 그리고 표승주의 서브입니다. 위파위. 자 중앙으로 모마가 언제 네. 들어왔죠? 이번 시즌 서브 9위 황민경. 이번에도 에이스! 세게 가네요. 이번엔 과감하게 상대의 6번 자리를 노렸습니다. 황민경 선수고요. 예. 자, 거의 무회전과 다름없는 양효진의 서브. 육서영 흔들리는 리시브. 넘어가죠. 아베크롬비 커버해야죠. 어택 커버. 네. 이게 그러니까 어택 커버가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본인 앞에 오지 않았으니까. 나이스. 지금은 육서영과 황민경 사이인데. 아이사인을 하거나 둘이 네. 같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서로가 다시 같이 뺄 때가 있거든요. 강한 서브. 시속공 육서영 블로킹. 드디어 잡았네요. 김다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렇군요. 이럴 때 또 블로킹을 잡아내면 모마의 서브였습니다. 아베크롬비 후위에서 자 네트 싸움. 그리고 정지훈 강하게 직선인데 유효 블로킹 됐습니다. 김학영 어디로 석공으로 최정민의 득점. 그 분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한 손으로 토스가
약간 엇갈렸는데 잡았습니다. 황민경 수비가 됐습니다. 정지훈. 자, 그리고 모마 밀어넣기 저 자리가 비었어요. 오늘 페인트만 409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희진 이동 공격 밀렸나요? 벗어났어요. 자, 이게 소리가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황민경의 서브 윗파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이렉트 킬 표승주. 서브 랭킹 9위 황민경. 김희진의 서브 정지훈 김다인. 자, 중앙에서 양효진. 아하, 지금 3명의 선수가 플로어에 넘어졌었습니다. 기업은행. 끝나고 나서 한 차례도 신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속공으로 이다연 받았습니다. 김현호 백터스 아베크롬비 수비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정지훈 수비 좋아요. 김채원 받았고 중앙에서 막혔습니다. 어택하바. 이번에는 표승주 씨 속공 성공입니다. 네. 모마의 서브. 김윤호 백터스 아베크롬비. 이게 수비가 됐어요. 살렸어요. 자, 기업은행 이다표 스테이팅. 자, 넘겼습니다. 김윤호. 자, 중앙에서 네터치죠. 터치넷 범실 현대건설. 부처에서 급하게 오는 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배구를 잘해서 우리가 자주 와서 그렇지 2001년생입니다. 맞아요. 18대 16. 에이스 코민지. 1세트에 이어서 자, 오늘 고민지 선수의 서브 활약이 김연견. 모마. 강한 김정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민경. 김연견의 플라잉 디그. 고예림. 성공. 20대 17. 한국생명이나 현대건설이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언더터스. 아베크롬비 왼 벗어났나요? 터치아웃입니다. 벗어났군요. 자, 양효진 하면 현대건설, 현대건설 하면 양효진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 블로킹. 경기 끝났습니다. 이다연의 블로킹으로 25대 20 세트스코어 3대0.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땁니다. 경기 전에 이제 많은 얘기는 하는 것보다도 좀 서로 의지가 좀 강한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승점이 지금 한 점 한 점 되게 중요해서 선수들 간에 이제 오늘은 정말 기필코 또 어떻게 이겨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 통산이요? 글쎄요. 근데 사실 저도 7,500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도 몇 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득점을 많이 하고 싶고 또 끝나는 날까지 잘하는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다인 선수가 이제 상대에 따라서 플레이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또 각자 또 맞게 잘 하다 보니까 그게 팀별로 좀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완승입니다. 오늘 11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는데요. 양효진 선수가 역대 통산 1호로 1,550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아베크롬비 선수가 16득점 기록하며 힘을 내봤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어내고 2위를 더욱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지난 두 경기와 다르게 오늘은 좀 빠르게 승부를 봤던 현대건설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좀 달라진 점을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좀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어제 흥국생명이 지다 보니까 현대건설 선수들이 조금은 부담감을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두 경기는 좀 무기력한 모습으로 풀세트 끝에 패배를 했는데 오늘은 몸도 좀 가벼워 보였고 또 파이팅이 좀 넘쳤습니다. 그리고 풀세트 승부가 많았는데도 최근 4경기 두 자릿수 득점이 2명밖에 안 됐던 현대건설인데 오늘은 좀 달랐고요. 모마 선수가 20득점을 한 가운데 양효진과 이다연 선수가 블로킹이 8개랑 27득점을 합작을 했고 오랜만에 3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날개 쪽에서 저는 득점 지원이 안 된 건 좀 아쉽거든요. 전지훈 선수가 7득점을 하고 위파이 선수가 2득점을 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배구를 간다면 양효진 선수랑 모마 선수 이 둘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5세트 가서도 승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승패로 나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리 날개 쪽에서 조금 더 올라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이 정규리그가 끝이 아니고 조금 더 본배구까지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운명의 상대죠. 흥국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자력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현대건설이 자력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바로 리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뭐 공격력으로 뭐 리시브 불안을 좀 이겨내긴 했지만 본배구로 진출한 흥국생명이랑 그 정관장은 아무래도 좀 서브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는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파이 선수가 부상 복귀를 했지만 6라운드 들어서 팀 리시브 효율이 31%를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6위로 좀 떨어졌던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오늘 서브 6위인 기업은행을 상대로도 리시브 효율이 26%밖에 안 됐는데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었고 또 사실 리시브란 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맞고요. 또 팀 훈련 시간 외에 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훈련 시간도 좀 부족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또 3일 뒤에 흥국생명 전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게 나아질 수는 없지만 집중력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또 이겨서 챔피언 결정전에 좀 직행을 한다면 페퍼전 끝나고 12일간의 휴식이 있더라고요. 그때 충분히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 좀 촘촘한 일정 때문에 현대건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또 이렇게 직행을 하게 된다면 더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이 오늘 완승으로 2위를 넉 점 차까지 밀어내고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한편 5위 RBK 기업은행 시즌 15승 19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우리카드가 홈 최종전을 갔습니다. 과연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한태준 이세이 선택 수비가 됩니다. 비에나 오른쪽에서 원경민 성공입니다. 역전 성공 KB 24대 23. 아르템 받고 송명근 1세트 듀스로 갑니다. 한태준의 서브 홍상혁이 받고 비에나 백어택. 자 어렵게 커버가 됐어요. 나와야 돼요? 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세이 받고 한태준 중앙 속공 아껴뒀던 속공을 드디어 꺼냅니다. 이제 우리카드의 세트 포인트 짧게 그대로 넘깁니다. 지금 뭐 개나리 치리고 듭니다만 상당히 좋아질 텐데 예. 아쉬워요. 자 푸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민수가 2대 연결을 합니다. 비에나 강타 성공입니다. 26대 25. 오재성의 리시브. 늦었어요.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KB 손해보험이 가져갑니다. 황승빈 뒤쪽에서 블로킹. 이상현 블로킹. 자, 이상현이 드디어 자신의 통산 150번째 블로킹 득점을 완성합니다. 한경민 귀가픈. 자 살렸고요. 넘어와요. 비에나 수비가 됐습니다. 한 점 더 도망갈까요? 속공으로 만듭니다. 21대 19. 리시브 잘 됐어요. 귀가픈 커버가 됐고 다시 가요. 스파이크 수비로 받습니다. 한태준 후연타 네터치군요. 23대 19 넉점 차로 도망갑니다. 에이씨. 서브 득점 24대 21 따라갑니다. 자, 작전 시간이 필요한 시점.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데요. 주심이 이야. 너무 아쉽네요. 자 결국 이렇게 2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25대 20으로 우리카드가 세트를 가져가면서 백토스 스파이크. 와. 오른쪽 강타 12득점 팀 내 최다 득점 송명권입니다. 리그에 있어서 상당히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예.
신장에 비해서 탄력도 있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태준 선수와 함께 이제 수성호를 졸업을 했죠. 빨리 경기를 끝낼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상황들이. 김지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윤서진 가로막기 득점 이상현. 리홍민의 리시브. 오른쪽 호이 가로막으면서 25대 15. 아르템 리시브. 괴가판 송명근입니다. 짧은 서브 살려놓고 그렇죠? 자 리바운드 플레이. 호위에서 달려듭니다. 블록아웃. 중요한 득점을 해줍니다. 김지한. 큰 거였어요. 지금 김지한의 이 공격은 엄청나네요. 오! 범실. 자 여기서 KB 손해보험의 범실이 나옵니다. 23대 21. 그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정민수의 리시브. 오른쪽 강타. 자 수비로 예. 맞고 올라갑니다. 김지한 블록아웃. 아르템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김지한. 자 수비 됐고 다시 한번 김지한 쪽으로 갑니다. 강타 블록아웃. 세트 스코어 3대1. 우리카드가 3연승으로 1위에 복귀합니다. 야. 우리카드의 승리입니다. 13개의 블로킹에 서브에이스 4개까지 더해지며 오늘 승리를 가져간 우리카드고요. 한편 KB손해보험 1세트를 가져가고도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결국 패했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인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올 시즌 전승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최근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지한 선수가 중요한 순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참 오늘 경기를 보면 1세트 우리카드 참 어렵게 풀어갔거든요. 범실이 나왔고요. 신영철 감독이 아르템과 이세이 좌우 날개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면서 좀 공격적인 배구로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아마도 선수들이 1위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몸이 무거웠던 1세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세트 김지한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히어로죠. 기대했던 송명근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1세트. 이세이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 범실로 분위기를 내어줬거든요. 1세트만 범실이 8개 정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신영철 감독 2세트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김지한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죠. 2세트 공격 성공률은 무려 100%. 수비 이후 공격에 대한 연결이 잘 나와주면서 우리카드의 어떠한 이 공수 양면의 부드러운 이 조직력의 배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12득점, 공격 성공률 56%. 굉장히 좋았고요. 중앙에서 또 활약해준 이상현 선수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중앙에서 정말 큰 활약. 오늘 KB의 공격력이 좋았는데 추격의 순간마다 중앙에서 이상현 선수가 이 브로킹으로 또 속공으로 버텨주면서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최다 타이 기록, 브로킹 6개를 기록했고요. 또 속공도 12득점, 공격 성공률 75%. 그러니까 좌우 날개 공격수도 좋았고 중앙의 이상현 선수의 이 활약도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2세트부터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죠. 네, 이렇게 우리카드가 좀 3연승을 달리면서 창단 첫 우승이라는 꿈에 한 발짝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연승을 달리면서 좀 안심할 수 없는 건 대한항공의 추격 또한 거세기 때문인데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카드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이 아르템과 이세이 선수, 이 두 선수를 보면서 이전에 마테이 선수가 가져갔던 공격의 점유율 45%를 두 선수가 서로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격 성공률이 약 10% 정도 떨어져요. 특히 하이볼 상황에서 35%, 마테이 선수는 45%를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비 이후 또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의 큰 공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카드의 관건이 된 거죠. 오늘처럼 김지한 선수나 이 송명근 선수가 이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카드 큰 경기에서 쉽지 않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또 단기전 경기에서는 이 해결사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는데요. 송명근 선수와 김지한 선수가 그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우리카드가 승리하면서 다시 선두에 오릅니다. 2위 대한항공과 9점 차고요. 최하위 KB손해보험 시즌 5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본 빼고는 좌절됐지만 유종의 의미를 거두고 싶은 GS 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GS 칼텍스는 10%, 한국도로공사 90%로 대다수의 스팸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이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어진 상황인데요. 조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두 팀 모두 본배구를 못 가는 거기도 하고요. 또 올 시즌 아쉬웠던 것들은 좀 지우고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팬들에게 어떤 경기를 좀 보여주냐가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전망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한때 현대건설 5학 편대를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직전 경기에서 팀이 좀 뒤바뀐 느낌이었는데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에서 첫 승을 한 한국도로공사이고요. 물론 현대건설의 체력 문제와 부담감이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간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의 이기고 싶은 의지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GS 칼텍스는 후반기 들어서 실바만 너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선수들의 의지와 성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GS 칼텍스의 저 경기력과 분위기 그리고 저 정신력으로는 저는 그 누가 와도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본인이 프로라면 프로답게 좀 성의와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이 GS 칼텍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는 이 김유리 위원인데 그만큼 또 아끼는 애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이 GS 칼텍스의 팬으로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투지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인 대한항공과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고 있는 OK금융그룹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90%의 확률로 대한항공의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두 팀 모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 부담감은 대한항공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에게 3대 0으로 덜미를 잡혔고 그 과정에서 이 왼쪽 공격수들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최근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직전 경기 이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스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올 시즌 상대 전적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는 대한항공이 점하고 있고요. 상대전에서 이 다양한 지표들을 봐도 공격, 서브, 브로킹, 리시브까지 대부분의 기록에서 대한항공이 앞섭니다.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팸들은 좀 대한항공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하지만 직전 우리카드전에서 임동혁, 정지서, 좌우 날개 공격수들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특히 왼쪽 날개 공격수들이 활약하지 못한다면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던 대한항공의 어떤 플레이였습니다. 내일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면 OK금융그룹 직전 레오가 70%에 가까운 공격 점유율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는데도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6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죠. 내일 전술도 아마 오기노 감독은 이 레오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펼 수밖에 없고요. 또 빠르게 본배구를 좀 확정 지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OK금융그룹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란 말이에요. 내일 이 레오 선수의 공격을 이 대한항공의 브로킹과 또 양쪽 날개의 빠른 공격수들이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또 이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승점 석점을 가져간다면 다시 하루 만에 또 선두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V리그 함께 해주시고요. 경기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남자부 OK금융그룹과 우리카드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